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등 이끄는 태조 이방원, 추가 상승이냐 단기 주도주냐. 최근 우리 시장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었던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온전주, 이른바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태조 이방원의 주가 흐름과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국내 증시에서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죠. 이른바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는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태조 이방원 대표주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하나솔루션의 1년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이죠. 주가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주가가 수직 상승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6%나 올랐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1년간 주가 흐름을 볼 텐데요. 최근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갔죠. 현대중공업은 작년 9월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4월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의 대규모 수주 소식 등으로 현대중공업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작년 공모가에 비해 주가는 약 140%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방산업종 현대로템의 주가도 보시죠. 역시 1년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들은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는 이집트와의 수주 소식을 발표했죠. 전일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태조 이방원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도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주에 대한 의견 보시죠. IBK 투자증권은 태양광 부문이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 골자라면서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3분기에는 깜짝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주력 판매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에너지 독립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높은 제품의 가격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보시죠. 신영증권은 조선업종 전반의 수익 전망치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올해 친환경 선박 투자 또한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선호주로 한국조선해양을, 차선호주로는 현대중공업을 꼽았습니다. 조선업의 대규모 발주가 남아있다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2차전지 업종은 OEM과 테슬라 그리고 미국의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OEM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배터리 기업에 주목해야 하며 테슬라는 인플레 상황에서도 높은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의 셀 3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재 업체 중에서 양극재 업체가 가장 유망하다고 밝혔는데요. 관심주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보시죠. 하이투자증권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방산 수출의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지난달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신현증권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2024년에 재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전기술의 2분기 원전 부문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조 이방원의 주가 흐름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 이렇게 동반 상승한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네. 일단 가계 소비,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있고 소비하는 가계 소비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좀 가계 소비가 위축받는 국면에서 그 소비재나 내구재 이쪽보다는
수주 산업 쪽에서의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기후대응법인데 그 기후대응법 안에서 워낙 큰 규모가 이제 실행이 됐는데 결국 그런 것은 민간 소비 시장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해서 어떤 부양책이 있을 때 금리는 인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됐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또 에너지 대란이 유럽에서 나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소비는 일반 가게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공급하는 주체는 실적으로 정부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투자, 돈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수주산업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 태조 이방원은 민간 일반 소비재 쪽이 아니라 투자가 확대된 정부 주체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의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업종마다 좀 더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일단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죠. 관련돼서 투자 전략하고 관심주 한번 살펴주시죠. 그 2차 전지에서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 가운데 꼈잖아요. 네. 네. 못 났기 때문에 가운데 꼈습니다. 그래요? 사실 2차 전지주는 지금 추가 상승할 거냐 아니면 지금 상승이 단기 주도할 거냐 했을 때 분류를 정확히 면밀히 해보면 2차 전지주가 다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적으로 꼼꼼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인 중 하나는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지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노이즈가 걸린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주목을, 이걸 극복하시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는 과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숨고르는 형태,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리지는 않았으니까 강해 보일 뿐인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 2차 전지 업체에서 양극재든가 소재 쪽은요 강한 주도 상승한 게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GM에서 나온 수주 개별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을 했는데 월봉상으로 본다면 그동안 추이를 본다면 LNF나 에코프로 보면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소재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만 유난히 좀 더 개별 뉴스에서 단기 상승이 주도했다고 봐야 되겠고 관련된 쪽도는 사실상 좀 멈칫 오르긴 했는데 뭔가 시원하게 오르지 않았어요. 또 배터리 업체도 삼성 SDI랑 LG엔솔을 보면은 오히려 LG엔솔은 물량에 대한 어떤 수급 부담도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를 털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 SDI는 사실 오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 장비 업체들도 사실 지금 등락이 좀 엎치락뒤치락이 랠리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랠리가 펼쳐진 것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소재죠. 소재도 어떤 소재냐면 광물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황산 코발트라든가 코스모화학이죠. 그 다음에 또 수산화 리튬이라든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85% 육박하는 중국 의존도에 수입이 되는 이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 강세를 보여줬다고 했죠. 또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코스모화학이 강세를 보여줬지 2차 전지 전체 강세를 뚜렷하게 보여준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최근에 세비컴이나 성일하이텍 등 신규 새내 개 상장주들이 시장이 8월 달에 잠시 좀 주춤거릴 때 거기서 좀 한 번 더 수급에 몰림에 있어서 강세. 근데 본질적으로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나 실적에 대비 매출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은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추가 상승할 거냐, 지금 올라온 단기 상승이 거의 뭐 일단락 될 거냐, 선명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단기 상승에 좀 멈추거나 기간으로 등락하는 과정까지 다음에 또 상승할 때 주도 상승으로 전체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부 종목만 좀 선택받아서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양극재라든가 동박 쪽은 사실상 기간 조정으로 그냥 굴곡식으로 등락하는 과정으로 멈추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차 전지를 사도 되는 시점입니까 물어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LG엔솔이 시가총액 지금 어느덧 70조 언저리 때서 왔다 갔다 100조까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100조 미만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할 만하다. 정말 운 좋게 70조 이하를 기다려가지고 사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있다면 글쎄요, 지금은 70조 이하까지 다시 내려가기에는 부담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테마인 ETF를 꼭 관점을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업종이죠.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년간, 장기간 소외됐던 업종이었는데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도 짚어주시죠. 그 조선업종은 포인트가 결국 LNG입니다. LNG의 운반선의 발주와 수주가 늘어나는데 LNG 추진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선박들도 친환경의 그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선 업종에서도 보면 조선주가 아주 좋은 게 아니라 조선 기자재나 조선 기자재 관련된 뭐 피팅 업체들이 상당히 더 호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조에서 조선주는 조선주 배 만드는 회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선 기자재나 피팅 업체들이 더 좋았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조선주에서 이제 특징 포인트는 LNG 운반선에서 올해 수주가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41척을 했습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기준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거 보는 거죠. 전년도에는 26척, 전전년도에는 21척.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 3년 사이에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수주가 받은 것만 해도 2배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 상승의 어떤 트리거 역할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적이 확실히 흑자 전환입니다. 그거 쉽게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난번에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들의 실적에서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추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수주 모멘텀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관심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랑 피팅 업체들은 오늘 정도는 단기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꺾여서 도망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주도 상승의 추세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은 오늘 단기 하락의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주인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등 이 조선 3사들은 현대미포조선 등은 상반기에는 오를까 말까 계속 기대 심리만 좋습니다만 지금부터 당분간 하반기의 흐름에서는 단기 상승을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방산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수창 파트너를 보면은 작년 연말부터 한국항공우주 3만 원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한국항공우주 얘기하시길래 저는 거의 직원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이제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수혜라고도 볼 수 있죠. 방산업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방산주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쯤 내려와야 될까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오시는 건 여러분들 자율적인 선택인데 제가 보는 관점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 초반에 설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방산주를 이번 구간의 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Y정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 임기 5년 내에 주도 섹터의 대장 주도주는 방산이 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합니다. 이유는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역전 현상이 생겨서 수출액이 3조 원대였는데 10조 원대 넘어서고 최근에 방산주들이 누적 수장은 50조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초반요. 조선주들이 수출액이 급증했습니다. 수주가. 2010년대 초반이요. 여전히 화장품은 수입 화장품이 금액이 더 규모가 컸는데 2012년, 11년, 12년 조금씩 늘어나더니 13년도 역전을 시작했거든요. 그 무역 통계 지표에서 역전하는 시점부터 주도 상승을 강하게 해줬는데 방산주는 그런 모멘트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거. 각국이 전쟁 때문에 각국이 지금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안보 문제에서 군비를 증강해야 되겠구나. 지금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향후에 안보 문제 지키기에는 불안하니까 각국이 군비 증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폴란드요? 아니, 폴란드보다 독일입니다. GDP의 2%입니다. 최근래가 아니라 정말 몇십 년 동안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독일에서 군비 증강하면서 결국 유럽 사회에서 각국이 군비 증강이 증가하는 거 그뿐입니까?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외교적인 충돌이 있으면
결국 무기 구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국민적 여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방산주는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멈칫 오르긴 하는데 막 시원하게 못 오른다고 답답해하신 분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진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 연말이나 올 초부터 계속 봤다라면 먼저 잡았을 텐데 이제 잡는 분들이 좀 답답함이 있을 텐데 저는 방산주는 가성비 최고 K방산이 당분간이 아니라 2, 3년간 계속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 상승이 아니라 대장 주도주로서 지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얼마나 용감하게 용기 있게 대응해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느냐죠. 좀 흔들면 빠져나오고 좀 흔들면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만 방산주의 섹터 흐름은 전형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다. 저는 방산주는 보유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광하고 원전은 서로 상호 연관돼 있기 때문에 두 업종을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죠. 네, 태양광 원전은요 시속 게임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연관이 지금, 있죠. 네, 있는데 원전은 딱히 들어온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와서 태양광, 풍력, 피팅업체, 전력기기 업체 지난번에 현대일렉트릭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게 지금 섹터가 주도 섹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수주 관련된 거잖아요. 일반 저 가게에서 최수창이 마트 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대리점 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공교롭게 이런 것도 다 에너지 관련인데 딱 하나가 못난이가 있었습니다. 원전이 좀 못났습니다. 유난히도 못 올라가고 흐름이 없는데 네. 이제 지금 9월 달, 10월 달에는 원전 관련된 것은 이슈가 유럽에서 나올 만한 것들 좀 있는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뉴스가 움직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기 상승 주도할 수 있는 예의주시할 종목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너무나도 다 아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기후대응법 최대 수혜주고 지금 흐름에서도 흐름은 유지가 된다. 다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 하반기에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7월달 저점 대비. 그러니까 과열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오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조금 더 약진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올라왔던 속도만큼 더 빠르게 올라갈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느냐. 속도 조절, 상승의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태양광, 풍력이나 원전 이 두 종목의 주도 상승했던 흐름은 제가 예상하건대 7, 8, 9, 한 10월 달까지는 최소 상승의 흐름은 어쨌든 유지가 되면서 추세는 살아있을 것 같고요. 등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매매 대응은 계속 해볼 수는 있겠다. 원전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뉴스가 나올 때 관심 갖고 뛰어들 수 있는 요이 땅 준비를 해보시는 시점이 한 9월 달 가면 관심 있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230 종목 개최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개최하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BH입니다. BH,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태조 이방원에 가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수주 산업이나 전력기기나 예. 에너지 쪽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때 종목은 이제 다 지금 설명을 다 들어서 전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9월이 되면 이슈가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모멘텀 좀 BH라고 보여지는데 BH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는 여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아쉽지만 삼성전자와 프리미엄 폰 경쟁했을 때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프리미엄 폰의 어떤 균열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직 못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슈가 될 만한 건 아이폰 신작에 대해서 출고가도 환율 때문에 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성도가 높아서 이번에 가격이 10% 인상 정도 됩니다만 환율 때문에 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부담된다 하는 뉴스들이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그 가격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이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팔릴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시장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의 발표나 분위기를 본다면 아이폰이 프리미엄 폰 이번에 나온 거에 있어서는 기대치는 좀 더 높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BH를 좀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업종별 분석 그리고 관심주까지 깊이 있게 진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